5억 원 정도 사놓으면 1년에 배당만 7,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월 600만 원 정도 세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다. 배당주는 약세장에서도 덜 빠져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배당주를 팔아버린 거예요. 많이 급락한 매력적인 종목을 바꿔 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배당주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싱글파이어 이영광입니다. 오늘은 투자업계 최상위 포식자를 꿈꾸는 필명 샌드타이거 샤크 최고민수 박민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MZ세대에게는 최고민수로 알려져 있고요. 주식책 저자로서 샌드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모래범상어죠.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최고민수 박민수님의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인 종목은 그렇더라도 뭐 섹터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저는 그 배당주를 50% 정도는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요. 저의 이제 은퇴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배당주를 한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배당주를 5억 원 투자해서 배당 수익률을 한 15% 정도. 그럼 배당 수익률 15%인 종목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15%까지는 안 오고 한 10% 종목인 종목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JB 금융지주라든지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 10% 내외 되거든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15% 이상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런 종목들을 5억 원 정도 사놓으면 1년에 배당만 7,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월 600만 원 정도 세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고배당주를 시가 배당률 15% 정도인 종목들을 좀 기다려보자. 저의 은퇴는 55세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노동력이 계속 떨어져요.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이제 끝까지 일을 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그다음에 노동에 따른 이 아웃풋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5세 특히 60세 이상은 좀 놀아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같은 값이면 5억 원으로 60세 넘어서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해놓고 꾸준하게 7,500만 원씩 매년 받는 삶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증시 근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게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올해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들이 우리 주요 기업들의 좀 실적 악화를 겪는 것 같아요. 지금도 중국이 우리 기업의 수출 1위 섹터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반기는 가는 놈만 가더라. 가는 기업만 가더라.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 상승세를 보여줬지 전체적인 기업들의 밑그림들은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간에는 일단 경기 침체 첫 번째 원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를 좀 죽여야 되고 가장 좋은 해법이 통화량을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결국 신흥국 중심으로 먼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스피를 좀 갇힌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됐고 그리고 한은에서는 또 반대로 금리가 올해 안에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또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증시 이 박스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반기도 저는 실적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직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 개선으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한 가지 반가운 건 예. 반도체가 이제 2분기에도 좀 안 좋았잖아요. 4분기 들어서는 이제 많이 좀 회복하고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에 좀 훈풍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하나의 키인데 뭐 많아봐야 한 번 정도 올해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하락이나 이런 변수들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스피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네. 저는 어떤 실적 개선 중심으로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데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반기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AS 코너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최고민수의 AS. 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총알이 없어요 하는 구독자분 계세요. 뭐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열어두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네, 그래서 혹여모를 그 서킷 브레이커를 좀 기다리고요. 예. 총알이 없을 때는 네. 일단 아껴 써야죠, 뭐. 아껴 쓰시랍니다. 일단은 총알이 없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까지는 좀 저축을 좀 해보고요. 예. 1000만 원이 되면 ETF부터 좀 투자 연습을 하고 배당주 연습을 하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가시는 거고요. 네. 혹여모를 시장 악재에 대비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네. 좀 열어두고 그때는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주식 투자 중인데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수익이 난다는 분도 계세요. 국내 증시 못 믿는다, 무용론 이런 분들 어떡하죠? 저는 일부는 긍정을 하고요. 예. 일부는 또 뭐 국내 시장의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S&P 지수를 100년 동안 모아놓고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게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와의 차별화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다만 22% 세금을 낸다는 점. 아 맞아요. 그리고 환율에 취약하다는 거. 아. 강세장이 될수록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을 잇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똔똔이다. 그렇죠. 한 20%를 땄는데 환차선으로 한 10%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그 수익을 또 22% 세금 내니까 그렇죠. 결국 이거저거 따지면 뭐 예. 네. 하지만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예. 상승폭이 높은 그런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다만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좀 더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연금 계좌에서 S&P 500이나 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배당주는 진짜 못 참죠라는 의견이 있어요. 약세장에서는 당연히 배당주가 주목을 받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싱글 파이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는 배당주가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네. 시가 배당률 10%가 넘어가는 이왕이면 15%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3억에서 5억 정도 사두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실적이 꺾이면 네. 배당을 안 줘요. 대표적인 게 S-오일이에요. 유가가 많이 꺾였거든요. 작년에 120달러까지 리터당 갔는데 지금 70달러 선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네. S-오일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당을 못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났거든요. 코로나19 때도 2020년에는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 줬어요. 네. 그래서 매년 루틴하게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지를 네. 적어도 6, 7년은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네.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지, 배당 금액을 주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을 좀 봐야 돼요. 네. 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네.
단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 배당을 하느냐. 그래서 루틴한 배당 성향을 보이는지 아니면 공격적인 배당 성향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면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보이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망가졌을 때 고배당주 중심으로 모아둔다면 15%짜리 배당을 한 7년 정도 배당받으면 투자 원금이에요. 배당주는 약세장에서도 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놓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배당주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이 급락한 매력적인 종목을 바꿔 털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배당주 투자 전략으로 일단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5% 이상인 고배당주를 샀다면 연말에 주가가 예를 들면 한 50% 올랐다. 그럼 매도할 수도 있어요. 15%의 배당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니까 알뜰하게 또 50%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10% 이상의 고배당주를 사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 투자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고배당주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 JB금융주주 같은 은행주라든지요. 그다음에 증권주들,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관련 주들이 시가 배당률이 한 10% 정도 나올 거고요. 전통적인 고배당주는 우리가 KTNG가 있죠. 담배와 인삼을 파는 이게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담배는 피고 홍삼 수요도 늘 꾸준해요. 담배 가격이라든지 홍삼 가격이 정부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뭐 안정적인 건 좋은데 폭발적인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실적이 꾸준하다 보니까 주가도 꾸준한 거예요. 반대로 배당은 안정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유지가 되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수록 고배당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즘 그 공모주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400%라는 하루 변동폭. 그 틈새 시장이 저는 스펙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스펙 공모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거의 무위험 투자가 돼버렸어요. 공모가 2,000원인데 뭐 6,000원, 7,000원 첫날 막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첫날 급등한 상태에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첫날 급등했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하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전까지는 틈새 시장으로서 공모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인별 배정들을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가족 계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공모주 청약에 집중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이 채널이 그 MZ세대의 어떤 파이어를 꿈꾸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이 파이어 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 나가야지 그냥 열받는다고 이렇게 때려치고 나가서 준비 없이 나가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재테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고배당주를 꾸준하게 차곡차곡 모아놓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모아놓고 은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고민수 박민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